인천하늘고 방송부 오늘입니다. 요즘 대학 합격 소식이 하나둘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04년생들이 드디어 고3이 되었답니다. 제가 벌써 고3이라니. 그래서 저희 오메어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후보수 선정 인천하늘고 학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선배 공동 1위 박세희, 김동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인천 하늘고등학교 9기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하늘고에 들어오기 위해서 영종도로 이사하고 계속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22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하늘고등학교 9기 박세희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고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후배들이 선배를 엄청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선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선배가 또 워낙 농구면 농구 그리고 공부면 공부 뭐 다 잘하시니까 식기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선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서치를 하다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한번 같이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었는데 도대체 구기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셨던 건가 하고 일단 9기라고 하면 9기는 전설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파티였고요. 잘 놀고요. 잘 시켜 먹고요. 잘 나가고요. 네,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정환 선배 포테이토 계정에 랩대전이라는 게 올라왔던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이정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포부와 자신감을 드러내는 디스곡을 발표를 했는데 네, 애들이 이정훈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맞디스곡을 내면서 사이퍼를 촬영했던 것 같은데 조만간 이과 사이퍼, 이과 사이퍼도 낼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수육 하시다가 벌점을 한 번에 29점을 받으셨다고. 새벽 3, 4시에 몰래 수육을 사와가지고 뭐 커피포트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끓이고 이제 친구들 오고 하는데 이게 벌점 사항이 뭐 외부 음식도 있고 소식, 이동, 소란 다 합쳐서 29점이 됐거든요. 걔네가 왜 들켰냐면 새벽 3시에 수육을 먹었대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소리를 막 이렇게 질렀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이 들으시고 이게 뭐지 하고 가셔서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가 올린 동영상을 보니까 수시 원서 다 안 넣고 원서비를 아껴서 치킨을 사왔겠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기숙사에 양땡땡 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무조건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영상으로 매운맛으로 가자 해서 저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고 진심 아닌데 재미로.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수시 원서 다 안 넣고 가고 싶은 학교는 하나였고 그래도 3개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담임쌤께서 고기를 사 먹으라 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짐 챙기러 다시 학교 오셨을 때 기분이 되게 이상하셨을 것 같아요. 기숙사를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울컥하더라고요. 3년 동안 지냈던 세월들 그리고 뭐 고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짐 빼는 순서였는데 친구들이 같이 썼던 공연 물품을 다 제 책상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좀 깨지긴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없을 일이고 다시 경험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되게 시원섭섭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반대로 9기가 떠난 학교는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배님들이 수능 보시고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매일 같이 그래도 지내던 분들이 3학년 복도랑 이런 데 막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그랬지만 밥도 빨리 먹고 중앙계단 처음 섰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 3학년만 쓸 수 있어. 애들 맨날 거기로 막 다니고 기숙사 가는 길로 4층 4층 거기 좋긴 해요. 좀 그립긴 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승호쌤이 저희 졸릴 때 썰 풀어주시면서 수석 선배가 머리가 똑똑한
부족하지 않으니 노력을 2배로 하자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다고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배이셨더라고요. 네. 선배의 기준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우선 제 기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느냐 여부는 후회를 하느냐 아니면 후회를 안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정말 후회 없고 내일도 이렇게만 살자 이런 마인드로 잘 수 있게 된다면 그날은 노력을 많이 한 것이고, 반대로 오늘 부족하고 약간 후회가 생긴다면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사람들은 항상 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특히 공부에 있어서 노력과 뭐 성적 상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과 성적의 그래프는 계단처럼 올라가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수직 상승이 아니라 나는 수평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노력을 하고, 그 대신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는 항상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이 지금 예비 고3으로 돌아오신다면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학 때 항상 마음가짐이 다음 학기 거를 다 공부하고 들어가자였기 때문에 내신은 모든 과목을 2바퀴 정도 돌리고 들어갈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3학년 때 자소서를 급하게 쓰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어떤 활동을 할지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한번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뭐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을 한 2-3권 정도는 최소한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에서 본인이 했던 최대의 쓰레기짓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 하면서 쓰레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주말 저녁 시간에 학교를 조금 운동장을 돌았는데 밖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되게 가고 싶다. 게다가 제가 여기가 집 앞이거든요. 집을 잠깐 갔다가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문 담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몸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왼쪽에 CCTV 있고 앞에 횡단보도 막 차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갈까 말까 다시 들어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나온 김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니까 놀이터가 나왔어. 고3에 부끄럽지만 미끄럼틀을 타고 조금 돌다가 재밌겠다. 아니야.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역시 외출을 당당하게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던지 규칙에 맞게 열심히 사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네요. 이번 수능이 엄청 불수능이었다고 하던데 수능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첫 시간이 국어 시험이었는데 수능 현장도 사실 국어가 워낙 어렵게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와, 나 오늘 그냥 수능 재미로 보러 왔다 그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면접 분위기는 혹시 어땠는지. 서울대 면접이 8시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한 6시 정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째인가 했더니 뭐 박세희 학생 첫 번째 순서라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아예 첫 번째로.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긴장할 겨를이 없었어요. 앞에 교수 2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압박 면접 아니면 관심이 없으시던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되게 편안하게 뭐 문제 잘 풀었냐부터 시작해서 더 말할 거 있냐라고 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나왔더니 끝나 있더라고요. 고대 면접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뒷번호에 걸리면 걸릴수록 2-3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데 면접장 가서는 가서 볼 거를 많이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증 받기 직전에 심정이 어땠는지랑. 대학 합격증을 받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수능이 11월 18일이었고 대학 발표가 나온 날이 아마 12월 16일이었을 거예요. 서울대가 한 달 동안 기간이 있는데 놀면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약간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면접을 약간 아쉬운 게 있고 어떡하지 하면서도 이제 놀아야지 하고 결과가 나올 때가 돼서 들어가서 수험권을 입력했는데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어떡하지 했는데 원서인가 어디 딴 데에 있었던 6자리 번호를 입력해야지 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 떨리셨을 것 같은데 그때. 그쵸, 엄청 떨렸죠. 그래서 겨우 찾아서 넣었더니 저는 받자마자 울었어요. 사실 친구 부둥켜 안고 울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밖에 나와 있었는데도 담임 선생님 바로 전화 오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친구들 다 축하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재수 어떻게 하고 수능으로 어디 갈지 다 이미 생각해 놨으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놨죠. 그다음에 합격증 받을 때도 똑같이 막 떨리지. 고대가 나왔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서울대 붙었다고 고대 조회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그날 고대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몇 시에 나오는지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서울대 붙었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놓으면 다음 게 훨씬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다. 다 한다예요? 이 맞아요 이거. 분명히 안 한다라는 답변을 예상이 한 번쯤은 안 할 수 있잖아. 물론 고3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맞죠.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연애를 하면 저는 공부에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애보다 썸만 타고 싶어. 이거 너무 욕심 아니야 이거는? 아, 근데 서로 약간 합의하면 괜찮지 않아? 사실 3학년 되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사귀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고3 때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에 서로 좋아하는 건 밝힌 상태에서 간식 시간 때 만나고 뭐 편지 가끔 주고받고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런데 연애는 안 하는 거예요? 그쵸, 안 하죠. 왜냐면 본인이고. 편지. 저는 어이가 없죠. 아니 이제 사실 세상의 이치를 보면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문과가 아닌가. 세상을 보세요. 지배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정치, 법, 뭐 CEO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문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송할 필요가 없어요. 문과로서의 자부심이 필요하고 저는 문과가 조금 더 발전하고 문과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네요. 백유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과는 상상하고 이과는 실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과는 열심히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과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과에서 만약 뭐라고 이렇게 자꾸 하면 문과가 이제 다 같이 좀 연합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과는 이제 마지막으로 멈추는 장기가 심장이 아니라 뇌도 아니고 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친구들 너무 위축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정치외교과 진학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럼 장래희망이 막 정치인이나 대통령? 맞아, 에스카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근데 못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해요. 왜냐면 2학년 때 너무 그 입을 많이 넣어서 증거 자료를 너무 많이 수집했어요. 카메라에 다 담고. 그러니까 문과가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장기가 입이어야 되는데 또 조심은 해야 된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법 공부해서 로스쿨 가고 법조인이 먼저 되고 싶고 그 다음 일은 차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나오면 뽑아주세요. 어린 거. 저는 대학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문과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갈 길에 있어서 과의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고 보는 것이 미래에 더 유리하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과는 과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과기원이나 디지스트 간 친구들도 많고 저도 사실 서울대를 붙긴 했지만 고대에서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를 붙었거든요. 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틀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으면 과를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엄매를 하는 게 조금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화작을 읽어봤을 때 너무 재밌고
빨리 읽히기도 하지만 어렵게 나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답을 고르고 싶어서 언매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언매를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수능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작보다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언매라는 것이 보통 표준 점수가 화작보다는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언매를 선택했어요. 저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번아웃이 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로 만약 이게 너무 심해질 때는 스트레스를 저는 최대한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 개개인마다 다양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잠깐 놀아. 근데 이게 노는 것도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놀면 안 되고 딱 자기가 알아서 딱 그 순간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만큼만 놀고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도 1, 2학년 때는 이렇게 번아웃 가끔씩 오면 친구들이랑 놀거나 약간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3학년 되면 공부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뭔가 같이 하기가 되게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서로 배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면 나가서 노래 가끔 듣고 뭐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면 뮤비 한번 봐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면 열심히 하고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을 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피곤하더라도 면허실에서 자면 되잖아요. 차라리 면허실에서 쉬는 게 낫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몇 명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는 효과를 많이 못 봐서 저는 일단 체력이 된다면 무조건 연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연장을 할 때 뭘 할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장 때 뭘 했냐면 그날 탐구 배운 것을 A4용지 다시 적어보면서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 배운 부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까지 푸는 걸로 해서 하면 1시간이 가거든요. 그렇게 딱딱 본인이 할 것을 정확히 정해놓고 연장을 하신다면 정말 큰 효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시험 기간일 때는 과탐을 2개를 연속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은 30분이니까 딱 1시간 채우고 하면 졸려도 이게 시험을 푸는 거니까 딱 집중해서 1시간 연장하고 집 들어갈 수 집이 아니죠.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왼쪽 노트에다가는 본인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다 적습니다. 예쁘게 안 적어도 되고 그냥 쌤이 말하신 거를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쉬는 시간에 한번 대충 읽어보고 기억이 남았다 싶으면 저는 이거 오른쪽에다가 이 내용들을 다시 문제집 같은 것도 참고하면서 깨끗하진 않지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깨끗하게 정리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주말에는 이제 또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복습을 하면 잘 외워질 수 있습니다. 반복을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수학도 오답 노트를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쳤던 문제들이나 뭐 맞추긴 했지만 잘 몰랐던 문제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들을 다 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풀이 과정을 쓰고 포스트잇을 덮고 3-4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국기 선배님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이 촬영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박세희, 김동현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하늘고 학생들과 수험생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